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 제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사람이 말이 없으면 속이 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말이 없다고 다 속이 깊은 건 아니고, 말이 없어서 오히려 사람 마음을 더 흔들어 놓는 일이 있지요. 오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장터 끝자락 주막에 매일같이 와서는 술 한 잔만 마시고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가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귀신이니 도둑이니 첩자니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허나 그 사내가 주막 문을 드나든 이유는 술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막에 말 없는 손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 장날이면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장터가 있었습니다. 장터 끝자락에 허름하지만 따뜻한 주막 하나가 있었는데 그 주막 이름이 해동 주막이라 불렀습니다. 왜 해동이냐? 주막 앞에 작은 개울이 하나 흘렀는데 겨울이면 얼었다가 봄만 되면 제일 먼저 녹아내린다 하여 사람들이 해동이라 불렀지요. 그 주막을 지키는 이는 30을 넘기기 전의 과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원래 장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친정이 어딘지 아는 이도 있었으나 입을 다물었지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잃고 혼자 주막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연화가 과부라 해서 맨날 울고 사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연화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연화는 울음 대신 국물을 끓이는 사람이다. 어쩜 저리 손이 야무지냐. 사람 마음을 안다. 저 안악은. 연화는 새벽이면 장작을 패고 낮에는 국을 끓이고 밤이면 술독을 닦았습니다. 혼자서 주막을 꾸려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연화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주막 문을 열고 저녁 해가 지면 등불을 켰습니다. 그 등불은 장터에서 가장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네 주막 불빛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 장터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손님을 맞을 때도 특별했습니다. 돈이 없는 손님에게도 국물 한 그릇은 내어주었고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날이든 평일이든 해질녘만 되면 주막 문이 드르륵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큰 사내 하나, 헐렁한 두루마기, 낡은 가끈,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들어오면 늘 똑같았습니다. 주막 구석 기둥 뒤 그늘진 자리에 앉아 연화를 한번 바라보고는 시선을 떨굽니다. 그리고는 술 한 잔을 시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딱 그 한마디. 연화가 술을 내어놓으면 사내는 잔을 들어 한 모금 그리고 두 모금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마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술맛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다 마시면 잔을 내려놓고 동전 몇 잎을 딱 놓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값이었습니다. 한 푼도 많지 않고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연화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장사치요? 먼 길 오셨소. 안주는 좀 드시겠소. 사내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거나 아예 못 들은 듯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문을 나섭니다. 그 모습이 꼭 그림자 같았지요. 처음 며칠은 연화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세상에는 말 없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반년 계속되자 연화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매일 오는 걸까? 왜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같은 술을 마시는 걸까? 하지만 연화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장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법이지요. 저 사내 뭐 하는 사람이야? 맨날 같은 시간에 오더니 말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가던데 수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냐? 소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장터에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소문이 많다는 말이지요. 해동 주막에도 소문이 붙었습니다. 저 말 없는 사내 도둑 아니냐? 아니야, 관가 첩자일 수도 있지. 밤에 사람 죽이고 다니는 자 아니냐? 귀신이다, 귀신. 처음엔 장난스러운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농담이지만 10사람이 하면 진실처럼 들리기 시작하지요. 이런 말이 돌아다니니 연화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남의 사정은 모르면서 입은 어찌 그리 가벼울꼬. 하지만 연화도 솔직히 그 사내가 궁금했습니다. 왜냐? 사내는 연화가 바쁜 틈 가끔 주막 바닥에 떨어진 쌀알을 주워 조심조심 모으기도 했고, 연화가 장작을 옮길 때 말없이 한쪽을 들어 올려 거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말 받을 틈도 없이 바로 물러납니다. 이상하지요. 사람이 도와주려면 마음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그 사내는 마음을 드러낼수록 더 깊이 숨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사내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막 마당에 큰 물동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화 혼자서는 들기 힘든 무게였지요. 연화는 일부러 물동이를 들려고 애쓰는 척했습니다. 무거워라. 그때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사내는 연화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다가와 물동이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화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어찌? 사내는 대답 없이 물동이를 제자리에 놓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은 남을 돕지 않습니다. 설령 돕는다 해도 대가를 바라지요. 하지만 저 사내는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않으려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날도 사내는 왔습니다. 연화는 일부러 밥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국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시오. 날이 차니 속을 데워야지요. 사내는 잔을 들다 말고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 눈빛이 참으로 오래된 듯했지요. 마치 아주 먼 옛날의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사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연화가 놀랐습니다. 아, 말할 줄 아시는구려. 사내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국 그릇을 살짝 밀어 연화 쪽으로 되돌려 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왜요? 국이 식기 전에 드시고 가시지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소.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문을 나섰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연화는 국 그릇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짊어지고 사는 걸까? 그리고 그날 문을 나서기 전에 사내가 처음으로 연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연화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그 눈은 미안해하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미안한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내는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고 여전히 술 한 잔만 마시고 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 사내 밤에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른대. 어디 사는지도 모른대.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무슨 귀신도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돈주머니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둑이야, 도둑.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말 없는 손님. 저 사내 아니냐? 맞아, 저 사내 수상해. 날마다 주막에만 오고 다른 데는 안 가잖아. 연화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손님은 도둑이 아니요. 주모는 어떻게 아시오? 저 사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시오?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하는 일도. 그럼 주모도 모르시잖소. 그런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시오? 연화는 답답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주모가 정이 들었나 보구려. 연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이라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도둑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말 없는 손님에 대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내가 또 왔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오늘 장터에서 소동이 있었소. 혹시 들으셨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손님을 의심했다는 것도. 사내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지 않으시오?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오. 예, 난 수상한 사람이니까.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님은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연화는 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주막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밤에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주막 뒤편 창문이 덜컥 열렸고 기름 등잔이 휘청거리다 툭 꺼져 버렸지요. 연화는 허둥지둥 불을 붙이려 했는데 성냥도 없고 부싯돌도 젖어 불씨가 잘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오늘 밤은 이렇게 어두운데. 주막의 등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길 잃은 나그네들이 찾아왔고 그 불빛이 있어서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연화는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말 없는 손님. 사내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아마 주막에 불빛이 꺼진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연화 곁으로 다가오더니 주머니에서 마른 부싯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살렸습니다. 치! 불씨가 살아나고 등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막 안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연화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손이 야무지시구려.
이런 걸 늘 가지고 다니시오? 사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식깃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오래 일을 해온 손이었지요. 연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매일 같은 시간 오시는 까닭이 무엇이오? 장사길이면 이렇게 꾸준할 수가 없을 텐데.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기억이 있어서.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기억이요? 사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더 묻고 싶었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한마디가 대답이면서도 부탁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묻지 말아주시오. 하는 그날 이후 연화는 사내에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간 것처럼 자꾸만 걸렸습니다. 기억이라. 무슨 기억이길래 사람이 이렇게 매일 와서 술 한 잔만 마시고 가는가. 연화도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막을 꾸리던 시절의 기억. 남편이 장작을 패면 연화가 국을 끓이고 남편이 손님을 맞으면 연화가 술을 따르던 그 시절. 하지만 그 기억은 불과 함께 타버렸습니다. 연화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나도 기억 때문에 이 주막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남긴 주막이기에,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이곳이기에, 어쩌면 저 사내도 나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무언가를 잃고 무언가를 기억하며 무언가를 견디고 사는 사람. 연화는 사내에게 조금 더 친절해졌습니다. 술을 따를 때 조금 더 정성껏 따랐고 안주를 낼 때 조금 더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은 외롭지 않으시오? 사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은 익숙해졌소.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하다니. 그건 외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외로움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는 것에. 저도 그렇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내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주막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고 연화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장정 둘이 주막 마당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내가 내 돈을 속였지. 무슨 소리냐. 내가 술값을 떼먹었지. 고함이 오가더니 결국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퍽. 연화는 급히 나와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여기서 이러면 주막은 어찌합니까? 하지만 술 취한 장정들은 들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싸움은 더 격해졌습니다. 연화가 말리려 다가가는 순간 휘두른 주먹이 연화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아, 그때 누군가 연화를 확 잡아당겨 뒤로 피하게 했습니다. 말 없는 손님이었습니다. 사내는 연화를 뒤로 보내고 장정들 사이로 들어가 딱 한 번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그 한마디가 웬만한 매질보다 무서웠습니다. 장정돌이 흥분한 얼굴로 사내를 보았지요. 뭐야, 너는? 아니,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 사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정의 손목을 잡아 툭 비틀어 주먹을 풀어버렸습니다. 힘을 과하게 쓰지도 않았는데 장정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야, 사내가 말했습니다. 여긴 주막이야. 주모가 다친다. 장정은 화가 났지만 사내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다른 장정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그만해. 장정은 투덜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사내는 두 장정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소? 연화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님이 아니었으면.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요. 그때 연화는 사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오래된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흉터가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도 보였습니다. 그 손은 그냥 술 마시러 다니는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래 해온 손이었습니다. 장정들이 물러나고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술이 아니라 밥 한 술 뜨고 가시오. 그냥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러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앉았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차려 내왔습니다. 사내는 잠시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처음으로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잠시 후 사내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따뜻하네. 그 말이 연화의 가슴에 뚝 떨어졌습니다. 따뜻하다는 말. 그저 국이 따뜻하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그 말은 국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사내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고맙소. 천만에요. 언제든 오시면 밥 한 술은 차려드리겠소. 사내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연화는 빈 밥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연화는 그런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기 전에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지요. 어쩌면 저 사내가 당신을 닮아서 마음이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연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점점 사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사내의 과거가, 그 사내가 짊어진 무게가.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물어보기로. 사내가 평소처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내 남편을 아시오?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멈춘 것입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이 주막을 남기고 떠났소. 떠났다는 말이 웃기지요. 사람은 죽었는데. 사내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기억이 있다고 하니 자꾸만 생각이 나서 혹시 내 남편을 아시는 건 아닌가 하고. 사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가 모르는 줄 알았던 그 깊은 목소리로. 이 주막 예전엔
다른 자리에 있었소. 연화가 놀랐습니다. 예. 사내는 시선을 떨군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이 났지. 몇 해 전 큰 불이.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내가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재는 연화가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주막은 불탔고 연화의 남편은 사람을 구하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손님은 그날을?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난 그 자리에 있었소.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내 남편을 봤소. 사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봤소. 연화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소? 사내는 잔을 내려놓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주모를 부탁한다 했소. 연화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신이었다니. 불길 속에서도 자신을 걱정했다니. 사내는 그 울음을 달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앞에 놓인 잔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울음이 자기 몫인 듯. 한참 후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손님은 그날 어떻게 살아나셨소?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운이 좋았소. 운이라니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주모 남편이 날 밀어냈소. 불길이 무너지기 직전에. 연화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답네요. 남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소. 왜요?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손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었어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럼 손님은 그 뒤로 계속 이 주막에 오신 건가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 남편의 부탁을 지키려고. 부탁이요? 주모를 지켜달라고 했소. 연화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신 건가요? 그렇소. 주모가 무사한지 확인하려고. 연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요. 이건 내 빚이요. 연화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빚이 있는 법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지요. 그 다음 날부터 주막 주변이 이상해졌습니다. 장터에 포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관가에서 일하는 아전들이 사람 얼굴을 유심히 훑었습니다. 요즘 도적대가 설치니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 이런 말까지 돌았지요. 연화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말 없는 손님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장터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관가가 뭘 찾는 거래? 글쎄, 누가 도망쳤나 봐. 아니면 큰 사건이 터진 건지도.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사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내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관가가 뒤숭숭하오. 손님 혹시 몸 조심해야 하는 사정이 있소?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때문에 뒤숭숭한 게 아니오.
연화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사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날 불이 난 건 사고가 아니었소. 연화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사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불은 누가 질렀소? 연화는 두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참혹한 불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누가 왜? 사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요.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돈이라니 무슨? 사내가 설명했습니다. 옛 주막이 있던 자리, 그 땅이 값이 나가는 자리였소. 누군가 그 땅을 탐냈지. 연화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불이 난 뒤 주막 자리의 땅값이 오르고 어딘가로 돈이 흘렀다는 소문은 연화도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소문이려니 했습니다. 설마 누가 사람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돈에 눈이 멀었을까 싶었으니까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남편은? 사내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죽게 만든 자가 따로 있었소.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사람을 구하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요? 그 자가.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말해 주시오. 그 자가 누구요?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소. 왜요? 말하면 주모가 위험해지요. 연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위험하다니 무슨 뜻이요? 사내는 창밖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자는 아직도 이 고을에 발이 닿아 있소. 돈줄도 있고 사람도 있고. 주모가 진실을 알면 그 다음은 주모의 목숨이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으란 말이오? 아니요. 때가 되면 말할 것이요. 때가 언제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모이면.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님 혹시 그 증거를 모으고 계신 건가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럼 관가가 움직이는 건 조만간 끝이 날 것이오. 사내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위험한 건 아니겠지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하지만 그 말이 연화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사내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 연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며칠 후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내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가 왔을 때 연화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그 자가 누구인지 아시오? 사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소. 연화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말하오? 왜 그동안 술만 마시고 가고 말도 안 하고? 사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주모가 위험해지요. 연화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위험해진다고.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잔은 아직도 이 고을에 발이 닿아 있소. 돈줄도 있고 사람도 있고. 주모가 진실을 알면 그 다음은 주모의 목숨이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손님은 누구시오? 왜 나를 지키려 하오? 사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난 주모 남편의 동무였소. 연화가 놀랐습니다. 동무.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이 난 날 난 주모 남편과 함께 있었소. 그 사람이 사람들을 들여보내며 말했소. 너는 밖에서 길을 열어라. 나는 안에 남겠다. 난 그 말을 따랐소.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런데 주모 남편이 끝내 나오지 못했소. 연화는 숨을 참았습니다. 사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난 내내 생각했소. 내가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오. 난 겁이 났소. 연화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내는 이마를 바닥에 가까이 숙이듯 낮게 말했습니다. 불길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난 무서웠소.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죽을 것 같았소.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소. 연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님,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모에게 술 한 잔이라도 팔아드리며 주모가 살아가는 걸 보고 싶었소. 그게 내 죄값이라 생각했소. 연화는 사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살아남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난 겁쟁이였소. 아니에요. 손님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만약 겁쟁이였다면 이렇게 매일 와서 저를 지키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내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손님은 남편의 부탁을 지켰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모,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히려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손님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사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손님 이름이 뭐예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강무요. 강무. 연화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강무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이름을 부르시는구려. 연화도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강무가 말했습니다. 주모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날 것이요. 정말요? 그렇소. 증거가 다 모였소. 연화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위험하진 않겠지요? 강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알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강무 씨, 걱정 마시오. 난 이번엔 겁내지 않을 것이오. 연화는 강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강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오. 그날 밤 주막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장날이 끝난 후라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술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 중에는 늘 주막에 오던 단골들도 있었습니다.
중개꾼 달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달수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시켜주고 물건 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했지요. 사람들은 달수를 말 잘하는 사내라고 불렀습니다. 달수는 술에 취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모, 오늘 술이 달다. 내가 주모 주막이 제일 좋다니까. 연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수 나리. 달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야들아, 이 주막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나? 주모 손맛이 일품이야. 사람들이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때 강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강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강무는 평소 자리가 아닌 달수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달수는 강무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저 말 없는 손님도 왔네.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 자리가 없을 텐데. 강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주모, 요즘 장사가 잘 되나? 주막이 자꾸 번듯해지네. 연화는 애써 웃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 그렇지요. 달수는 술을 들이키며 슬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옛 주막 분란 얘기 아직도 마음에 남나? 연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얘길 왜? 달수가 씩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사람 일이란 게 참을 수 없지 않나 해서. 그때 강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강무 씨 안 됩니다. 하지만 강무는 이미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강무는 달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달수는 희죽 웃었습니다. 누구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강무가 낮게 말했습니다. 넌 날 알아. 달수의 웃음이 잠깐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강무가 말했습니다. 불 지른 날 너는 내 옆에 있었어. 주막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달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에이, 미친 소리 하지 마. 여기서 그딴 말 하면. 강무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그날 주막에 기름을 뿌렸지. 달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강무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다. 달수는 그 종이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관가에서 잃어버린 장부 사본이요. 불 지른 자들의 돈 흐름이 적혀 있지. 주막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 달수가 불을 질렀다고? 설마. 달수는 발악했습니다. 그거 조작이야. 저놈 말 믿지 마. 그때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포졸 둘이 들어왔습니다. 달수, 너를 체포한다. 달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 나를? 포졸이 말했습니다. 관가에서 조사가 끝났다. 내가 몇 해 전 화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왔어. 달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놔라고. 강무가 달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이제 그 값을 치러야지. 달수는 강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심판해. 강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그날 죽은 사람의 친구야. 그리고 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지. 달수는 끌려나갔습니다. 주막은 술렁였습니다. 달수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연화는 강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무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을 떠났습니다. 주막이 조용해지자 연화는 강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무 씨 괜찮으세요? 강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소. 연화는 강무를 안쳤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강무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달수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 강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수는 중개꾼이었소. 땅을 사고 파는 일도 했지. 그날 주막 땅을 노린 자가 달수에게 일을 시켰소. 누가 시켰어요? 고을의 부자 하나요. 이름은 말할 수 없소.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연화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그 자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곧 잡힐 것이오. 달수가 입을 열면 연화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서. 강무는 차를 마셨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강무 씨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아냈어요? 강무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난 계속 조사했소. 누가 불을 질렀는지, 왜 질렀는지,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서요? 그렇소. 관가의 말에도 믿지 않았소. 증거가 없다고. 연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강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었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떠나야 할 것 같소. 연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떠난다고요? 강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주모가 위험할 수도 있소. 그 부자 양반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 연화는 강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떠나지 마세요. 강무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 강무 씨가 떠나면 전 누가 지켜줘요? 강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주모는 혼자가 아니오. 진실이 밝혀졌으니 관가도 장터 사람들도 주모 편이오. 연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 강무 씨가. 연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무는 연화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모, 난 주모 남편의 친구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강무 씨는 이제 제 친구예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강무는 흔들렸습니다. 주모, 떠나지 말아요. 제발. 강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생각할 시간을.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강무는 연화의 손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술값이 아니라 빚값을 갚는 날이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빚값이요? 강무가 말했습니다. 주모 남편에게 진 빚. 주모를 지키지 못한 빚. 그리고 내 겁 때문에 잃은 것들에 대한 빚. 연화는 강무를 꽉 안았습니다. 강무 씨는 충분히 갚았어요. 이제 자신을 용서하세요. 강무는 연화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며칠 후 관가에서 큰 소식이 들렸습니다. 달수가 자백했고 배후의 부자도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장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을의 김 부자가 잡혔대. 몇 해 전 화재 사건의 배후였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니.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화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을 죽인 자들이 벌을 받았어요. 연화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무가 왔습니다. 연화는 강무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들었어요. 김 부자가 잡혔다고. 강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모든 게 끝났소.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실 건가요? 강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강무가 말했습니다. 주모, 난 며칠 동안 생각했소. 무슨 생각을요? 내가 여기 남아도 되는가?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주모 남편의 친구요. 그 사람이 날 살렸고 주모를 부탁했소. 그런데 내가 주모 곁에 남는 게 옳은 일인가? 연화가 말했습니다.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강무 씨,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전 이제 혼자예요. 그리고 강무 씨도 혼자잖아요. 강무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강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모는 날 어떻게 생각하시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수상한 손님이었어요. 그 다음엔 남편의 친구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강무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모, 강무 씨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빚이었소. 지켜야 할 빚. 하지만 이제는 지키고 싶은 사람이요. 연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무가 말했습니다. 주모, 내가 여기 남아도 되겠소.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아주세요. 강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강무는 연화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불이 난 그날의 일, 남편과 함께 사람들을 구한 일,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 그리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증거를 모으며 살아온 이야기. 연화는 강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강무 씨 얼마나 힘드셨어요? 강무가 말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었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실 건가요? 강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주막을 도와드리고 싶소. 예. 주모 혼자 주막을 꾸리기 힘들지 않소. 내가 도와드리겠소. 연화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강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장작도 잘 패고 물도 잘 길어요. 주막 일도 배우면 할 수 있소. 연화는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주막을 꾸려가는 건가요? 그렇소. 주모가 허락한다면. 연화는 강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강무는 연화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모 아니, 연화. 연화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강무를 보았습니다.
난 연화를 지킬 것이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이미 지켜졌어요. 강무 씨가 매일 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주막의 등불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장터 사람들은 해동 주막에 변화가 생긴 걸 알아챘습니다. 말 없던 손님이 이제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저 사내가 주막에서 일해? 주모랑 무슨 사이래? 글쎄, 동업자인가 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연화와 강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무는 낮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연화는 강무를 보며 웃었습니다. 강무 씨, 주막 일이 잘 맞으시네요. 강무도 웃었습니다. 연화가 가르쳐 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주막을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장터 사람들도 두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둘 잘 어울리네. 주모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다행이야. 저 아나 고생 많이 했으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해동 주막은 여전히 장터 끝자락에 있었고 등불은 매일 밤 밝게 빛났습니다. 연화와 강무는 함께 주막을 꾸렸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물었습니다. 강무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려? 여기 남은 거요. 혹시 다른 곳에 가고 싶진 않으세요? 강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난 여기가 좋소. 연화가 있으니까. 연화는 웃었습니다. 저도 강무 씨가 있어서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젊은 나그네였습니다. 주인장, 술 한 잔만 주시오. 강무가 술을 내왔습니다. 나그네는 술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 주막 오래되었소?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네. 몇 해 되었지요. 주인장 두 분이신가요? 연화와 강무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소.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두 분 다 따뜻해 보이시오. 연화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좋은 밤 되시오. 손님도 안녕히 가세요. 나그네가 떠나고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가 강무에게 말했습니다. 강무 씨. 네.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뭐려? 연화는 강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강무는 잠시 놀랐다가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하오. 연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주막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풍경이 울렸습니다. 딸랑, 딸랑.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동 주막은 여전히 장터 끝자락에 있었고 연화와 강무는 여전히 함께 주막을 꾸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주막 참 따뜻해. 주인장 두 분이 좋은 분들이야. 저기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해동 주막의 등불은 여전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길 잃은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말없이 지켜주던 사람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 많아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말이 없어도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곁에도 말은 적지만 마음은 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의 손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막에 말 없는 손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